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예, 3월 10일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6시 34분. 지금 주변이 이미 이렇게 많이 밝아왔습니다. 네. 지금 기온은 영하 1도 정도고요. 다소 쌀쌀한 날씨인데 뭐 한겨울에 비하면은 포근한 날씨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 6시 34분 6시 35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요. 살짝 아프리카 TV 이 UI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이거를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설정을 해주고요. 오늘 좀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어제 대선 개표 방송을 좀 보느라고 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략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 봤습니다. 그거 딱 어제 이제 7시 30분 딱 넘어가면서 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요. 최종까지는 좀 보기가 어려웠고요. 워낙에 근소한 차이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의 오차범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출구조사 자체가 그 수치가 맞아 떨어질지 좀 계속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박빙이 선거에서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략 최종 결과가 한 25만 표 정도 차이 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뭐 진짜 한 1%포인트 차이? 그 정도 차이도 안 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진짜 엄청난 박빙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진짜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진짜 한 나라가 어떤 선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지금 양분돼 있다. 생각이 관점이 너무나도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게다가 그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20대 남녀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젠더 갈등 얘기하잖아요. 그런 성별 갈등이 워낙에 이제 심하다는 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또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크네요. 정말로 양당이 말이죠. 양당이 그러니까 어떤 성별 갈등을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선거운동을 좀 펼쳐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또 따라오고요.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남이라고 하죠. 이대남. 20대 남성들을 좀 이렇게 20대 남성들의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거기에 비해서 20대 여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좀 못 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그렇게 이제 지지가 낮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공략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반사적인 이익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약간 우리는 그 반대로 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연중에 또 약간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다른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거에서 또 나타나는 거고요. 선거 결과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와, 이게 참 진짜 그렇더라고요.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보여요. 물론 이것도 그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우리가 진짜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와, 출구조사 이렇게 비등하게 나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유사하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참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네요. 어떤 선거에 있어서는 구도와 이슈와 인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언제보다도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구도였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전체적인 프레임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런 조사나 이런 걸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좀 많긴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도는 약간은 정권 교체 쪽으로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워낙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심지어 그 구도를 또 넘어설 수 있는 넘어설 법한 이슈들도 많았죠. 약간 배우자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후보들 간에 후보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논쟁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진짜 선거 막바지까지도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요. 따라가고 토론회 현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면도요. 그렇죠. 저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드라마가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자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매력, 대통령 후보로서 갖추어야 되는 그런 매력들,
물론 그 양쪽 진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정돈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면서 더욱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이번 선거가. 그리고 사람들 저마다가 약간 실용주의 노선, 아무리 정치적인 뭐 성향, 이념, 철학 뭐 이런 건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조금 더 어떤 실용주의적인 노선으로 이제 좀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고 워낙에 경제 활동도 위축이 되고 조금 저마다 겪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들을 좀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정책을 펴서 보여줄 수 있는 후보인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꾸로 투표율은 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좀 해보자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다 뿐이지 과거 대선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19대 대선이죠, 2017년도에 있었던 그때보다는 수치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77.1%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이제 추세라면은 80% 고지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말이죠, 이런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좀 비춰지는 것만큼 그렇게 투표에, 선거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 거 아닌지, 그런 걸 또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줄어든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제 선거 과정에서 비호감을 겪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비호감,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떤 선거에서의 투표율로 드러나거든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돌아봐야 될 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선거 개표 방송을 쭉 보다가 저도 이제 KBS를 봤는데요, KBS 대략 한 12시 금방 되면서, 12시쯤 되면서 처음에 이제 개표 결과 쭉 이제 개표를 진행했을 건데요, 통상 보니까 그 화면상에 방송사 화면으로 개표 결과들이 나오는 시점이 대략 한 8시 반 좀 넘어서 한 9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예. 9시 또 지나서 그렇게 결과들을 쭉 이제 계속해서 개표하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게 대략 12시까지는 그 1, 2위가 계속 한 4%, 5% 막 이렇게 차이를 내면서 가다가 한 12시 부근 가가지고 12시 근방에 가서 이제 역전되는 현상, 역전되고 나서는 점점 또 차이를 벌이는, 예. 아마 그게 사전 투표 결과가 먼저 확인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거거든요. 사전 투표는 좀 여당에 유리하게, 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전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약간 여당 쪽에, 예, 좀 더 근접하게 이렇게, 예,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지금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막 살짝 막 넘어오려고 막 시도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참 얻게 되는 결과들, 예, 생각하게 될 게 많은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진짜 공정의 가치, 예,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의, 예, 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공정을 훼손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뿐인 공정이 아니고요, 말뿐인 공정, 말뿐인 정의, 예?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말로 안 하더라도 그냥 사회 저변에 아주 공정이라는 가치, 정의라는 가치가, 예,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회가, 예,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수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는, 예, 말로 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또 행동도 따라야 하고 이런 거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그 중요성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정치가요, 말은 그냥 표현의 수단이고, 예, 표현하는 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알지만, 예,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반면에 그게 쉬웠으면은 그냥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놔둬도 하니까, 이때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제 이야기한 리더십을 얻기 위한, 리더십을 갖기 위한 그 좋은 방법, 소프트 파워를 갖는다. 그 측면에서 거기서 하나가 나오죠. 물론 어떤 정서적인 능력, 정서 지능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도 제시해야 되지만, 그런 리더가 갖추어야 될 요건으로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소통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소통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단순히 기자회견 하러 한번 나오는 거, 또는 방송에 한번 출연하는 거, 그게 소통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진짜 인도의 반디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몸소 실천하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이게 내 스스로 이걸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내 자신이 행한다는 걸 그 리더가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무슨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걸 찾을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스스로가 몸에 체화가 돼 있어가지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몸으로 말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 솔선수범하는 거요. 마치 이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의 리더들은 좀 거기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미쳤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생각이, 이게 진실로 좋은 생각이 맞겠지.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한테 뭐 혜택이 돌아오거나 무슨 내가 살기 편해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내가 한번 이런 행동을 했을 때요, 우리가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세상에서 이제 살 수 있게끔 그러는 노력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이거든요. 그런 모습들 좀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건 것 같아요, 진짜.
리더라고 하면, 한국 사회 리더라고 하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범하게 쉽게 자신의 이익을 막 취하면서 그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일반 개인이고요. 그런 거시기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좀 더 좋은 영향력, 사람들하고 진짜로 진실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씩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국 사회에 그게 부족한 게 맞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제 다양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개별화된 사회, 뭐 나노 사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성향, 생활 패턴 이런 거는 앞으로도 더욱 제각각이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통합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생각을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결국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말이죠. 뭔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진짜 정의로웠다면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납득하는 사회, 이게 민주주의의 진짜 핵심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7시 2분이네요 오늘. 자, 3월 10일 미세먼지는 좀 수치가 높은데요. 오늘 하루 대선 결과 이야기하면서 좀 재미나게 보내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내일 또 만나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